안녕하세요. 네. 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미안합니다. 제가 일정이 좀 있어요. 원래 김현기 변분사가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올해 형소법은 뭐 다 잘 보셨죠? 되게 쉬웠던 문제인데 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받으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이거? 여기에 순서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그 시험장 앞 자료로 드렸는데 그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그날 그 연수원 앞에서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재판권 관할권 1번은 그냥 몸풀기고 115페이지 2번 국선 변호인 이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국선 변호인 2번 문제 그대로 나온 요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별표까지 쳐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안 보실까봐 별표 3개를 맨 뒤에다가 쳐놨어요. 요것만 쓰시면 돼요. 이것만 쓰시면 붙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건 다 소개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더 놀라운 것은 한 장을 넘기면 3번의 송달영수인 이게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4번이 3번 송달영수인 심급송달. 이래서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밑줄 친 것만 쓰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시급에 미치기 때문에 새로 선임 안 한 사람한테 송달한 건 무효라고. 그걸 묻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1심이었는데 1심연한테 송달하면 안 되고 새로 선임해야 돼요. 신급하면. 그게 2문. 진짜 놀라운 거는 4번이죠. 반의사불벌죄. 요게 4번입니다. 요게 4번이에요. 4번이요. 이것도 역시 별표 3개 찾으셨습니다. 별표 3개. 그대로 여기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국법원의 김영환 선생님, 저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인데 영환이 형. 자기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모의고사를 3회나 보는데 거기서 다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건 소용없어요. 시험장 저로 찍어야지. 이게 찍는 거지. 모의고사로 찍는 건 사실 찍는 것도 아닌 다 했는데 뭐 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제일 놀라운 건 6번입니다. 6번. 저장 매체. 요것도 기출입니다. 요것도 기출이에요. 이해되세요? 유관정보, 무관정보로 나온 거 기출이에요. 전부. 이것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최종 정리해서 딱 하나 안 뽑은 건 뭐냐면 항소 이유와 국선변호예요. 항소 이유와 국선변호. 근데 그건 제가 여러분 동차반 여기 수업 들으신 분도 있는데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항소 이유서. 그러니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이게 이제 신급 때리니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때 1심, 2심, 2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2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1심 변호사 아니라 새로 그러니까 여기 사선 변호인 있다가 사선 변호인 있으면 사선 변호인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줘야 돼요. 이게 올해 나온 건 뭐죠? 근데 여기서 얘가 국선 선임을 줬는데 법원이 선임해 줬는데 2번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거는 네가 선임했으니까 얘가 잘리는 거예요? 국선 변호인 사선 변호인 선임됐으니까 국선이 잘리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별도로 통제할 필요 없다. 별도로 통제할 필요가 없다. 요건 올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기 뭐 동차반 수업 들으신 분도 있어서 제가 하는데 올해 항소유효사 국선변호인이 나올 때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1번으로 나온 거고 요게 나온 거예요. 항소유효사 1번 문제.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은 사실은 상당히 예측 가능한 시험입니다. 제가 작년에 법무사 처음 강의하면서 그 국민참여재판을 찍었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이 나올 게 없기 때문에 다 냈기 때문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최신 판례가 나오면 그 무조건 내고 최신 판례가 무조건 내고 최신 판례가 없으면 자법을 내요.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 뭐 소촉법 이렇게 내는 거죠. 이래서 그럼 우리가 예상해 보시면 내년엔 소촉법이 나올 거예요. 별다른 판례가 아니란, 그러니까 별다른 판례가 아니란 내년에 시험 보러 가실 테니까 소촉법을 한번 꼭 잘 들여다보시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제 자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2차 시험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들 1차를 붙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능력이 우수하시다는 건데 2차 시험은 능력만으로는 안 돼요. 약간의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꼭 들으신 말씀인데 2차 시험은 따라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시간 쪼개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1차는 되실 수 있어요. 1차는 되실 수 있습니다. 왜?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2차는 약간의 공부량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최선을 찍어드리겠고, 저는 뭐 내년에도 맞출 거라고 확신하지만, 시험 형수 한 과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여러 과목을, 법무시험은 여러 과목이 많은 데다가, 최소한의 답안지가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꼭 이 자리에서 꼭 이 말씀을 드려왔는데, 전력 투구하셔야 돼요.
너무 아깝거든. 1차라서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력 투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투구, 그러니까 시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의 질을 높이셔야 돼요. 시간의 질을 높이셔야 되는데, 그 시간의 질을 높이는 것은 체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법무사 수험생들이 대부분 에이징 커브를 도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이게 약간 무례한 얘기인데, 약간 무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버티겠다라는 게 안 돼요. 시험을 이틀이나 보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막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운동하시고, 그다음에 시간 투자 많이 하시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본 것은 이게 또 나오면 또 협박장 올지도 모르겠는데, 언제든 일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전화하셔서 뭐 문자로 어떤 질문이든 하시면 제가 바로 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답을 보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절대 학원 홍보하러 온 건 아니고 1차는 혼자 공부해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객관식을 푸는 거니까. 근데 2차는 학원을 다니시든지 최소한 스타디라도 하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학원을 다니시면 그래도 학원에서 해주겠지만 학원을 안 다니신다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씩 모아가지고 반드시 시험 보는 진도 정해갖고 시험 보는 스타디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혼자서 여러 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그게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우리도 이제 역시 또 에이징 커브 문제인데 이게 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젊을 때는 몰라도 막 써요. 그 신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데 막 쓰는데 점점 체력이 딸릴수록 아는 것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못 쓰는 거지. 저는 이제 감히 법무사 시장에 저 시험 계시는데 저 중림치전이라고 분들 부르고 싶은데 저보다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저를 가리켜 와서 이거 아니고 그거 아니잖아. 막 예.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지? 그분들 왜 시험이 안 될까? 저렇게 실력이 좋은데?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은 한 과목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잘해요. 민소는 다 잘하는데 그런데 왜 시험이 안 되실까? 표현을 못 하시더라고요. 표현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뭐지? 책사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투원이 될 수 없는 분들인 거지. 근데 우리는 전투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기르셔야 되니까 두 가지. 시간 확보 꼭 하셔야 되고요. 시간 확보. 그러니까 만약에 투잡하시는 분은 안 됐지만 결정하셔야 돼요. 2차는 투잡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잡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빚을 내야 됩니다. 빚을 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체력.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뭐죠? 시험 보는 스타디라도 해야 된다. 학원을 다니시는지 시험 보는 스타디라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외에 또 뭐 저한테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